일단 선거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그 유죄는 확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저는 한 300에서 한 800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좀 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예. 1심 판결문을 좀 읽어보니까 네. 아 정말 판사님이 정말 꼼꼼하게 심리를 했다고 느끼는 게 예. 사실 지금 선거법에서 가장 처벌의 강도가 심한 게 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이해 유도죄와 네. 또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만큼은 이제 유권자의 어떤 영향력이 좀 유권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이제 보는 건데, 예, 예. 근데 허위 사실 공표도 이번에 재판장이 이제 설시한 여러 가지 판결문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것을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거짓말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이 이번 예상보다 어떤 중형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그 과거로 되돌아가면 2021년도 대선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핵심적인 위험한 그 순간은 대장동에 연루됐다는 거였습니다. 예. 대장동 뭐 우리가 뭐 이름도 생소했던 뭐 천화동인 뭐 이러셔서 뭐 435억 원 뭐 하천대유, 거분 것이다. 예. 뭐 그런 어떤 것으로 했을 때 또 그 유동규가 체포가 되고 네. 그리고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처장이 자살함으로써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다는 것들이 쫙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위험한 수단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백현동 관련돼서도 과거 본인의 어떤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던 김인섭 본부장을 통해서 식품연구원 부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종을 무려 4개 단계를 함으로써 3천억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또 의문 내지는 그 비판 어떤 그런 걸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을 2021년 9월 18일, 9월 20일 그 행안위와 국토위 두 번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실 주변에서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게 위험한 어떤 그런 어떤 요인도 있으니까 이제 그 경기도지사 사퇴라 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었죠. 그때 이재명 지사의 신부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이겨서 대선 후보이자 또 경기도 지사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그때 아주 뭐 자신감이 만만한 게 내가 국정감사에만 나간 이유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좀 언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면도 있고 공격하다가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돈다발 이걸 이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코너에 몰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거짓 허위 사실을 그것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통해서 했다.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양형을 훨씬 더 중형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 위증교사 사건도 이제 판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측을 좀 하십니까? 이 사건에 저는 대해서는. 많은 지금 그 법 관련된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심플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위정의 그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성 씨가 이미 이제 자백을 위정을 했다고 그렇죠. 자백을 했고 그것도 핵심 당사자인 KBS PD도 또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그 대표가 교사를 한 그런 어떤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됐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 했는데 그게 무슨 교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하면 뭐 3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전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고, 특히 또 그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그 김진 씨가 리허설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위정 교사를 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제 입증이 아주 용이하고, 그리고 이 관련된 것도 결국은 2018년도 경기도 도지사 선거 때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이제 전과 중에 검사 사칭 이게 이제 억울하다 이런 것을 이제 TV 토론에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했고, 그 허위사실 공표 기소에 대해서 결국 이제 위정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정조사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있을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아웃이 됐을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중요한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네. 왜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느냐면은 백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김진수 씨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가 결국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백현동 수사가 결국은 미치는 게 일타 어떤 3피의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번에 위정교사, 위정교사. 그리고 지금 대장동과 같이 엮어서 이제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백현동의 지금 현재 그 배임, 네. 이런까지 다 같이 이제 엮여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백현동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가장 이재명 대표에게는 핵심 고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거기서 다 파생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법카 유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액수가 무려 1억 653만 원에 달합니다. 네,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 네네. 오래 하셨는데 네. 이런 일 종종 있는 경우입니까? 사실은 거의 없죠. 물론 뭐 일부 이제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좀 적발돼서 뭐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법카를 쓰지 말아야 될, 예를 들면 뭐 주말에 썼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 있었다든지 그런 한두 건이 이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 단체장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그 지금 배임은 크게 보면 이제 관용차 배임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과일을 산 거, 샌드위치를 산 거, 뭐 일제 샴푸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 뭐 재사용 음식을 뭐 그러니까, 했다든지 예.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공적 의식,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 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이제 그 수습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산 것에 대해서 뭐 직원들 뭐 초과 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경력하면서 일일이 그런 것을 다 그 허위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경력은 뭐 이런 네.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도덕적 어떤 불감증이 있으면 한두 건도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만 하더라도 이 차량이 이제 보통 이제 관용 차량은 이제 그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청 차고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어디에 차고지를 두고 있었냐면은 그 이재명 그 당시 근처에. 지사 예. 자택인 순회동 근처에 그 동사무소 네. 주민행복센터에 차고지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금 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임으로 돼야 될 것은 배소연 씨가 이 사실은 이제 그 경기도
청의 어떤 공식적인 이제 어떤 업무를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배소연 씨의 있던 그 급여 지급 부분 약 3억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배임으로 해당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이번에 기소 부분에 이제 빠진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 결국은 조명현 씨라는 당시에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7급 네. 즉 배소연 씨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명현 씨의 어떤 공익 제보로서 됐는데 이 공익 제보가 됐는지 무려 지금 2년 반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근 3년도 아니죠. 예, 네. 지금에서야 지금 이제 기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사가 너무 좀 진전이 좀 늦어졌다 이런 면도 우리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조명현 씨 제가 전화해 보니까 좀 힘들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고 있던데 저는 그 G80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SBS 동상이몽인가 그 예능 보면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소금에 밥에 비벼 먹고 이렇게 차 오래된 굉장히 한 20년 된 체험행 같은 거 이렇게 나왔고 그 체험행 고장 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G80으로 운영을 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이동재 앵커가 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좀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은 지나가면은 그거를 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좌파 민주당은 어제도 제가 많은 방송에서 민주당 쪽에 패널들하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거 전 억지 기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체를 이렇게 그 낱낱이 보면 네. 이거는 정말 그 공직자소의 기본도 망각한 그런 사람인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진짜 나라를 바뀌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골이 좀 송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의원님 나오신 거 제가 봤는데 네. 그 민주당 쪽 패널은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경찰에서는 불송치한 건데 왜 이걸 지금 와서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 이제 결국 이제 검찰 정권이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검찰의 수사력과 경찰의 수사력이 좀 수준 차이가 좀 사실 좀 나긴 납니다. 뭐 경찰을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경찰에서 이번에 이제 그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조명희 씨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까지 이게 입증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증거라든지 보안 수사를 더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경찰 이제 담당이 이제 경기 남부청인데 이 경기 남부청의 당시에 이제 수사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의 있던 뭐 중앙대 또 후배다 뭐 이런 어떤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이미 검찰에서 기소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김혜경 씨의 1심 공직선거법 그 재판에서 이제 150만 확정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보면은 네. 이미 이 법카의 유형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이 법카의 이 배임 부분은 인정을 했다. 특히 또 배소연 씨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서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재판이 이제 어떻게 지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앞으로 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 비명 인사들이 주축돼서 만든 그 세밀의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대표를 두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친명계는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는 25일 재판을 비롯해서 이 대표 그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데 비명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세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워낙 22대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당 지배 체제를 이제 사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친이 그룹만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명계가 세력을 결집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25일 날 이제 위정교사 1심 선고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그 대표 관련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외의 대안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친명들의 어떤 경쟁이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뭐 죽는다라든지 또 민주당 의원들의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가 계속해서 좀 경쟁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뭐 그 차은우보다 뭐 잘생기고 했다 하다가 또 네. 강민구 최고는 민주당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네. 급기야 지금 이해식 의원이 지금 이제 신의 사제까지 지금 이제 그 성진을 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아부 내지는 비명계의 어떤 견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큰 갈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보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진 한번 띄워드렸는데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 신의 사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 밑부분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에 글래디에이터 2인가요? 이번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갖고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본인 나중에 민망했는지 아니면 진짜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걸 이재명 대표를 의미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또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도 간단히 한번 다뤄볼게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뇌물 의혹이잖아요. 그 관련해서 김정숙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문다희 씨도 이것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서면 조사 아니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정숙 씨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이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언제 도달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또 상당히 또 속도가 이 사건 역시 좀 더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문다희 씨 말고도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당시 청와대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과 비판을 받았습니까? 예. 뭐 수많은 어떤 옷을 입고 그 옷 값이 결국은 뭐 특활비 아니냐는 그런 어떤 비판에서부터 해서 2019년도에는 당시에 재계 10명의 어떤 총수들을 이제 초청해서 회의를 했는데 김정숙 당시에 그 여사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네, 예. 또 뭐 타지마을 뭐 단독 영부인 외교로 뭐 나가는 걸 비롯해 가지고 노르웨이의 어떤 그릭 박물관이라든지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본인의 어떤 버킷리스트 어떤 관광 등등을 통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뭐 수사된 사항은 비단 이번에 그 문다희 씨뿐만 아니라 또 문다희 씨 직접 준 뭐 5천만 원이라든지 사실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김정숙 여사가 이 수사에 응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 걸 봐서는 지금 마치 전직 대통령 일가의 어떤 그런 어떤 수사가 못 미치는 것이 마치 이게 대한민국 법치에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어떤 지역으로 보일 정도인데 과거에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적폐 수사 시기에 그 우파 보수의 그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또 수많은 어떤 국정원장 장관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개 끌릴 거듯이 이제 수사를 받고 그 수많은 거의 한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수사를 받아서 200명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되고 그 중에 또 5명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거 참 비교를 해보면 정말 좀 지나칠 정도의 어떤 수사의 어떤 그런 어떤 칼날이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뭐 검찰 정권의 어떤 정치 탄압이다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도둑이 좀 재발이 들리듯이 프레임을 미리 지금 좌파 진영에서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어떤 프레임의 일부 먹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심지어 서면 조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히 무엄한 뭐 이런 식으로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그 마치 뭐 전직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의 어떤 네. 왕을 보는 것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을 임삼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는
일각의 어떤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법치주의를 좀 제대로 세워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것들을 빨리 좀 수사를 하고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주 사드에 이제 감사원 발표도 있지만 그렇죠. 예. 제대로 그 배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뭐 해수부 공무원이라든지 또 네. 그 탈북 어부에 대한 어떤 강제 그렇죠. 북송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통계 조작이라든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 어떤 승인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앞에까지 뭐 정의용, 서훈 당시 그렇죠. 어떤 안보실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 앞에까지만 딱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포인트로 보고 이번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구속 어떤 여부를 떠나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